투자를 진행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미친 듯한 폭락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팔라고 했지. 줄 때 먹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했어 안 했어. 아무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장기 투자?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부자야? 돈 많아? 아둥바둥 살면서 무슨 10년 뒤를 얘기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야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어떤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즉 변동성,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예민하고 밤잠 설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쉽게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엔 저 동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그 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는 단순한 용기만으론, 겁이 없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동굴 주변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면 바로 으아! 하고 다 던지고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냅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재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DNA에 담겨 전달된 위험을 피하게끔 세팅된 우리의 본능이 이럴 땐 도망치는 거라고 우리 뇌에게 지시를 내리니까요. 그게 인류의 오래된 생존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런 본능에 언제든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기묘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단 한 번도 공포의 순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난 이후 다가온 과실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투자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리스크를 줄이겠다며 어렵게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들을 언제든 던져버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시나리오, 탐욕이라는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대폭락 구간엔 던지고 급등 구간엔 늘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야, 그걸 왜 다 막고 있냐?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냥 맞는다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언제든 도망갈 생각, 언제든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공포의 순간 동굴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몰리고 시장의 심리가 요동치는 구간이 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지고 사람들은 그 구간마다 공포와 탐욕의 순간들에 후회와 환희를 반복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만드는 자신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폭락하면 하는 대로 변동성이 만드는 단기적인 수익과 금액은 언제든 연기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기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증기로 떨고 차곡차곡 모인 그 물방울 엑기스만이 진짜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투자의 변동성을 바라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멋진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에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변동성과 이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장기 투자라는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변동성이라는 입장 티켓 값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될 미지의 동굴이 주는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모두 성공 투자의 수익으로 치환하자고요. 왜냐? 그게 본능을 누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투자 결과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선 투자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꽤 많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보면 보통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쉽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하나씩 이제 막 모아가기 시작할 땐 가격이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는 맛에 좋고 어차피 이제 막 규모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장기 투자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다 슬슬 확신이 생겨서 나름 큰 물량을 포트에 담게 되는 투자 1년에서 2년차 정도가 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20% 하락, 30% 하락, 70에서 80% 하락에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장기 투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서 강력한 반등을 맛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불려왔던 큰 규모의 투자가 함께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20에서 30% 하락해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장기 투자 찬양론자가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4에서 5년 차, 늦으면 6에서 7년 차 정도에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대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대략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작은 경기 사이클에서 그 절반 이상인 6에서 7년 정도의 투자를 지속해야 어느 시점에 그 투자를 시작했던 세 자릿수 수익률의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핵심 자원인 시간의 절대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며 이 시간의 누적량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와 믿음도 모두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은 언제일까요?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난생 처음 투자하다가 20에서 30% 하락을 맞는 투자 1, 2년 차의 순간, 또는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필 자신이 매수했던 그 자산의 고점 이후 긴 터널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사이클의 절반 구간을 지나기 전인 투자 4, 5년 차의 순간, 이 시기들이 가장 장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들에 귀가 쫙쫙 열리고 쏙쏙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를 앞세워서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의 늘 반복되는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보드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진리이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가 말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왜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장기 투자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투자를 빙자한 정신승리고 뭔가 스마트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트렌디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멈추고 당장 시세 추적 매매를 하면서 줄 때 먹고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해서 챙겨 놓고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서 꾸준히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가슴 떨리면서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그 대상을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와 다짐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본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오랫동안 집중하겠다고 했던 그 의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마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생을 건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던 걸 알고 있던 저희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기가 생각보다 높았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저녁 학교 앞 포차에서 술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멋진 도전이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있었고 나름 이걸 통해 얻은 게 있잖아. 그럼 이걸로 충분히 가치 있었던 거야. 야, 나중에 이딴 얘기 하지 말자. 포기하고 위안하는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목표를 성공으로 끝내자고. 그날 전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과 성공의 경험이 제가 그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와 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내 사용한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이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는 일이긴 하다.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더 많은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행동에 마음을 뺏긴 상태다. 즉,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뜻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단, 포기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변명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란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준다.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고 포기가 쳐놓은 그물에 갇혀 있음에도 압박과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삶에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의 변명을 다른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포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 반면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이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다. 실망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실망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과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제로다.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직시할 리 없다.
그저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다시 찾는 마약에 의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약을 끊지 않은 채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담배를 피우면서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회한이 고개를 쳐든다. 만일 내가 계속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쉽게 진 건 아닐까?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그 도전 자체가 힘들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죠. 그리고 이럴 땐 보통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단 감정적인 진폭이 커진 상태라 공포에 젖었든 가격에 반응했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래서 보도 셰퍼는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 보기 싫은 걸 자기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그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 흥분감에 휩싸여 있는 정상에 올라간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대장정은 공포의 하락 구간에는 죽을 듯한 두려움이, 미친 듯한 상승 구간에선 익절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마인드를 흐트러뜨리는 절대 쉽지 않은 행군이자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라톤은, 이 행군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스스로 끝까지 믿어주면 되고,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서 내린 그 위대한 결정을 믿고 긴 시간 지속해줄 수만 있다면 우린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만 잘한다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의 힘만 갖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다 누군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구,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뒤집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장기 투자가 더 어렵고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고 방향일까요? 저는 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온전히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며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자 합니다. 왜냐? 삶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이게 가장 쉽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정상을 향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심지어 밤을 새면서까지 게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드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식욕, 성욕 등과 같은 본능에 부합한 행동에만 집중하게 DNA가 세팅되어 있을 뿐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피드백을 통해서 몰입하게 되고 게임은 이런 특성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몰입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는 점수로 표시되고 현란한 소리로 들리며 적절한 시점에 레벨업이라는 피드백으로 나타나야 계속 그 행위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게임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에 모두 이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영역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르고, 열심히 일하면 진급하고 연봉이 오르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매장이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그 숫자로 전달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몰입하고 그 행위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투자 역시 자산의 가격 상승, 상승률 누적 등과 같은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그 행위의 재미를 느끼고 심리적 평온 상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수익을 익절로 확정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 자산을 옮겨서
계속 수익을 챙기는 그 행위의 반복 속에서 투자의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거죠. 설령 모든 자산과 투자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수익난 자산을 익절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손실인 자산이 있더라도 투자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피드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호기롭게 시작했어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고, 설령 마인드셋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에 집중하게 되거나, 아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는 건드릴 수 없어도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싸게 살 수 있는 투자 시점에 엄청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재무 상태, 은퇴 시점 등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의 전략과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피드백을 쫓아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가 게임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피드백을 공급해줘야 하고, 피드백의 주기 역시 점점 짧아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매매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작 큰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었다기보단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운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2030년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피드백입니다. 장기 투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피드백의 순간을 먼 미래의 시점으로 정하되, 아직은 막연해 보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 상상할 수 없어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이 올 때마다 2030년에 우리들이 투자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만들 미래의 모습과 경제적 자립의 순간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피드백을 제공하며 마라톤과 같은 장기 투자의 긴 여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찾은 미래의 퍼즐 조각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1년, 2년, 3년, 5년, 7년을 지나면서 여러 번의 굴곡을 넘으면서 그때마다 차분하게 쌓인 안전마진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차곡차곡 늘어가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매 순간이 피드백의 연속이 됩니다. 자신의 장기 투자가 큰 규모의 자산 형성이라는 결과와 안정적인 세 자릿수 수익률의 확보라는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마치 수도승과 같은 마인드로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가 주는 삶의 여유이고 심리적 안정감이며 인생이 정배열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기 투자 역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구나. 리스크를 녹인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결정했다면 그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잡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쯤 됐으면 익절이라는 피드백이 오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배팅을 하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한 장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피드백이 단발적인 익절과 떡상이라는 피드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싶기에 그런 자산들만 찾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약물빨에 의한 근육이 아닌 스스로 오랜 시간 단련해서 얻은 찐 근육의 의미와 누군가의 정보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통한 행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것처럼, 투자의 목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경제적 자립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본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한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정상에 도착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로소 당신은 겨울에 대해 그리고 여름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속도에 대해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포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게 된다. 인생 여정은 마치 쭉 이어진 계단의 모습과 같다. 평평한 면 위에 서 있을 때는 위쪽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사를 오르고 있다.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위쪽을 향한 발을 내딛어 다음 차례의 평평한 면을 가파르게 올라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이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다.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지. 더 계속 가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무릎을 다치고 말 거야. 발걸음에 이 같은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보도 셰퍼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상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리스크를 녹이는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실 장기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도 셰퍼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